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을 지정한 지 일주일가량이 흘렀습니다. 그렇지만 서울 집값 상승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집값을 잡기 위해 추진한 정책이 되레 집값을 자극한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는데요.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한 진단과 함께 향후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전망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연구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질문은 이렇게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한국감정원이 어제 한 주간 집값 동향을 알 수 있는 통계를 내놨죠. 네. 이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발표 후 첫 결과치였고 그래서 더 관심을 끌었던 수치입니다. 결론부터 지금 화면을 보시면서 알 수 있듯이 서울 아파트값이 전주 대비 0.09% 올라 20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네. 박사님, 이번 결과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나요? 저는 예상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분양가 상한제 효과 부분에 대해서 누누이 저는 방송에서도 그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이번에 한국감정원의 조사 발표가 의미를 갖는 것은 결국 그 이전까지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대한 어떤 효과를 반영하지 않은 수치들이 나왔지만 이번에 이제 일주일 상관이긴 해도 사실 그게 반영이 됐다는 점에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가격 부분에 있어서 매물이 상당히 실종이 되고 가격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불안 심리에서 이제 매수자들이 많이 들어오게 됨에 따라 매도자 우위의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데 그것이 이번에 구체적으로 각 지역별로 분명하게 나타났다는 점이 이번 조사 결과의 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효 여부를 따져봐야겠지만 지금의 상황은 그간의 논란을 좀 더 키운 것 같다는 평가가 좀 중론인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하나씩 좀 짚어볼까요? 일단 이 주요 타깃이 된 강남 4구 집값이 주춤한 듯 보입니다만 그래도 상승세는 좀 이어졌다 이런 평가를 낳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제 정부가 이번에 어떤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 확대 적용을 핀셋 규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보게 되면 서울이라는 지역으로 한정이 돼 있고 또 서울 내에서도 주요 타겟은 아무래도 강남 4구가 핵심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지역에 있어서 분양가 상한제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는 이런 지정에 따른 여러 가지 효과들이 일시적이라 하더라도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라는 내심 아마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타난 결과를 본다면은 그 폭 자체가 약간 주춤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0.1%에 가까운 어떤 0.1%를 사실 상회하는 어떤 그런 가격 상승폭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전히 기존의 어떤 상승 분위기 자체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자체는 한편으로 해석하자면 분양가 상한제가 너무 이런 감이 있습니다만 분양가 상한제의 그 제도적인 효과 자체가 강남 4구에는 먹히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아마 정부로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적용 지역을 비껴간 이 동작구, 흑석동, 양천구, 목동, 경기도 과천 같은 이 집값들도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 이 일대 흐름은 지금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계시나요? 네, 정부가 왜 그쪽은 그 지정에서 빼놓았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 그런 단지들이라고 볼 수 있죠. 과천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도 상승세가 굉장히 가파른 측면들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지정에서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했던 동향은 불과 일주일이라 하더라도 그 이전과 마찬가지로 지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해당되는 지역의 분양에 참여하고자 전세를 얻기 위한 어떤 줄들이 행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열 양상까지 빚을 정도로 해서 사실은 전입 수요들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그런 모양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동작구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과거에 청와대에 근무하셨던 모 분이 거기에 사실 투자를 했다고 해서 유명했던 지역이긴 한데요.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양가 상한제에서 빠졌다는 이유 등으로 인해서 또 호재들도 아마 가미됐던 것 같은데 지금 일주일 사이에 호가가 1억 이상 지금 사실 상승한 그런 부분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빠진 부분들에 있어서의 어떤 가격 상승폭이 정부의 예상과는 달리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한편에 재미있는 것은 그쪽에 포함돼서 모두가 상당히 그 지정이 된 것에 대한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했던 길동 지역 같은 경우에 그쪽에서는 오히려 해당되는 지역 주민들은 정부가 향후에 있어서도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충분히 투자의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단지로 지정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그 결과로 해석을 하면서 스스로 상당히 위안을 삼으면서 오히려 반기는 그런 모양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정부가 결국은 굉장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정을 함에 있어서 꼼꼼하거나 세심하지 못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반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에서 역설적으로 정부가 지정한 곳이 되려 살기 좋은 곳이다는 그런 신호를
반대로 좀 받았다는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 지금 규제기가 벌써부터 동지정 가능성을 네네. 언급하고 있는데 지정 순위로 유력한 곳들이 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추가 지정은 충분히 유력할 수 있는 곳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뭐 과천이라든지 예. 또는 지금 이제 서울 시내 속에서도 뭐 동작구라든지 이런 곳들, 그다음 목동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가시권 내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지역에 있어서는 또 우리가 수도권에서 조금 눈 밖을 돌리게 되면 과거에 있어서 작년에서 최근까지도 대전 지역에 있어서의 가격 상승폭도 예사롭지 않은 예.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줘 왔기 때문에 그런 쪽에 있어서 추가 지정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시장에서 이런 반응이 나오더라도 추가 지정 자체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분양가 상한제 자체가 언론 쪽에서도 일부 분석하고 있는 바와 같이 내년에 총선과 무관하지 않다는 그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지역들의 지정을 통해서 또는 상당히 민심의 어떤 이반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상당히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그런 대상 지역들, 이번에 유력하지만 빠졌던 대상 지역들은 추가 대상 가능성은 상당히 높지만 정부가 추가 지정까지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조금 아마 그렇지 않을 것으로 어떤 쪽에 저는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정부가 벌써부터 추가 지정 가능성을 예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쉽게 지정하기는 어렵다는. 네네. 예. 풍선 효과 현상도 이렇게 좀 관측이 되는 것 같습니다. 비규제 지역으로 부동산 시장 열기가 좀 빠르게 네네. 확산되는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조정 대상 지역이죠. 네네. 이 해제된 지역에 지금 요즘 아파트 값이 급등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된 곳은 대표적인 것은 이제 부산 지역과 부산의 이제 해운대구, 그다음에 예. 동래구 또 이런 등등으로 해서 이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향 쪽의 일부 지역이 이번에 해제가 됐는데요. 양쪽 지역 다 사실은 뭐 정부의 조정 대상 지역에서 빠져나감에 따라 여러 가지 대출이라든지 주택담보 대출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 부분들에서 이제 피해 나갈 수 있는 측면에서 투자 유입들이 상당히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2년 2개월 만에 상승세로 지금 돌아선 상황이고요. 고향 같은 경우에도 일부 지역에 있어서는 상승 분위기를 갖다가 나타내는 그런 수치가 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부가 이번에 상당히 침체된 곳이라고 해서 조정 대상 지역에서 빠져줬는데 그쪽이 오히려 지금 규제 외 비규제 지역이라고 해서 또 다른 뭉칫돈들이 사실은 투자할 곳들이 없다 보니까 예. 사실 규제 대상 지역을 피해서 혹은 규제 대상 지역에서 충분한 수익을 남겼다고 판단을 해서 그쪽으로 유입되는 그런 양상들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아마 계속 공언한 바와 같이 그 지역에 대한 동향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청약 시장이라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시세보다 싸게 네. 내 집을 마련할 기회가 넓어지다 보니 청약 시장에 몰리는 수요가 요즘 광풍이라고 할 정도로 좀 열기를 더해가는 것 같습니다. 네. 과열 현상이 반복될 거다, 더 심해질 거다 이런 전망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데 청약 시장 박사님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분양가 상한제의 가장 대표적인 수혜했던 분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청약 시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청약 시장에 있어서 신규 분양분에 대한 분양가를 정부가 제도를 통해서 굉장히 억누르는 그러한 제도를 갖다가 시행한다는 게 굉장히 공약이 아니라 많은 부분에 이제 공언을 해왔었는데요. 예. 실질적으로 사실은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 시행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지금 서울 시내 같은 경우에는 실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 확대 적용을 피해 나간 단지인데도 지금 경쟁률은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치동 같은 경우는 최근에 100대 1을 넘은 상황이 나타났고요. 예. 신반포 같은 경우에도 수십 대 1을 상회하는 쪽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본다면 아마도 청약에 있어서도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 시행이 되거나 하는 그런 물량들이 나오는 내년 4월 말 이후에 같은 경우에는 청약 시장은 아마 제한된 어떤 물량 속에서 거기에 기회를 잡고자 하는 많은 청약 대기자들로 인해서 그 경쟁률은 수백 대 1을 상회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은 또 다른 측면에 있어서 부동산 시장의 왜곡된 부분에 대한 결과가 현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유예 기간을 뒀잖아요. 네네, 분양가 그렇죠. 상한제.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현상이 좀 일어날 것 같다는 그런 네. 관측을 좀 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죠. 지금 실질적으로 공급 부분이 계속해서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정부의 공급과 달리 예. 신규 분양분도 지금 공급의 시장에 있어서 충분히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 또 다른 측면에서 기존 주택들이 사실은 매물 시장에 좀 많이 나오면 그런 부분들도 시장에서 좀 흡수하면서 좀 균형을 찾아갈 수 있는데 실제 그런 부분들은 종합
부동산세와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어떤 벽에 막혀가지고 실제 물량으로 지금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 부분에 대한 부족이 시장에서도 반영이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불안 심리들이 내 집을 확보하기가 쉽고 어렵고 지금 매물 부분도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청약 시장에 있어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시점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지금 달아오르기 때문에 아마 적용되는 본격적인 내년 5월부터는 더욱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쟁률은 높아질 것이다. 이래서 지금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정부에 대한 어떤 비판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나친 희망 고문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실질적으로 아마 일반 분양부는 제한된 물량밖에 나올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나치게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쉽게 내 집 마련이 가능할 것이라는 그 드림, 꿈을 심어주는 것은 다소 지나친 측면이 있고 잘못하면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영영 잃어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향후 집값 전망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 이런 시장 분위기에 견졌을 때 향후 집값 좀 많이 불안해질까요?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 확대 적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난 뒤에 정부 고위 인사들의 인터뷰 기사를 보게 되면 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단언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조로 간다고 할 때 제가 볼 때는 충분한 공급 부분이 시장에 풀리지 않는 상태에서 아마도 지금과 같은 이런 청약 시장의 과열 현상이라든지 가격 부분에 대한 매물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 저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 추가 규제 가능성 그리고 정부가 좀 정책을 어떻게 좀 가져가야 될지 묶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볼 때 추가 규제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현미 장관께서도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 확대 적용을 마지막 퍼즐이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또 두드러진 어떤 특정한 어떤 방안들이 나올 가능성은 없고요. 아마 기존 부분에 대한 규제들을 더욱더 옥죄는 식의 어떤 방안들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정부가 이런 식의 규제를 통해서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이런 쪽보다는 제가 볼 때는 임대차 시장의 안정 등을 통해서 물량들을 충분히 공급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정부가 의도했던 주거 안정이라는 측면에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을 쉽게 해주거나 주택 가격을 떨어뜨리는 쪽이 아닌 주거 안정이라는 그러한 제도의 기본적인 목표점을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 노력하는 것이 정부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공급 대책을 함께 내놨었던 만큼 이 부분에 좀 더 무게를 실어서 정책을 추진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박사님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